지상 최후의 지식 하모니. 예, 반갑습니다.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후원사 소개 간단히 하고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과 피자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알볼로. 그리고 알볼로 앞서서 저희 공유 FC 아카데미만을 후원해 주시는 공식 후원사 3개 기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MR 제품의 명가 후드원 회사가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디포 인덕션 기업에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핫한 브랜드 미카도스시에서 3번째 아카데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식 아카데미는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있고요. 포럼을 전체 후원하고 있는 후원사들도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간과 피자를 후원하고 계시는 피자알볼로, 그 다음에 현수막 등 그리고 각종 음식을 조금씩 후원해주고 계신 레드테이블, 회사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요번에 새로 후원을 해주시는 18년도 후원사이신 치킨플러스, 모바일 쿠폰을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계속 후원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후원사가 생겼습니다. 1년 동안 토스트럭에서 월 10만 원의 현금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에 계속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니뽕네뽕에서 월 10만 원 상당의 시식권을 또 계속 후원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트폴럼에서 영상 제작 촬영에 대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브라운백 커피, 저희 이렇게 백이랑 이 백이 좀 비싼 거라서 백도 별도로 제가 언급해드립니다. 이 종이백을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그 안에 들어갈 아주 맛있는 커피 원두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까 3개 후원사와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7개 후원사가 5월 18년도 10개 공식 후원사고요. 작년에 7개 후원사였는데 이번에 3개 후원사가 후원사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만 협찬해 주시는 협찬사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뭐 10,000원 정도 상당의 돈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가실 때 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신 협찬사들 소개는 저희 이번에 강군웅님이 출산과 여러 가지 문제로 후원 마스터가 저희가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새로 오신 후원 마스터 안준호님께서 협찬품들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줄게요. 제가 들어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스 F&B에서 소세지 머핀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냉동 제품이라 집에 가셔서 전자레인지 한 60초 정도만 돌리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브라운백 커피 오셨는데 구인모 팀장님 후원사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네. 오늘 특별한 거 뭐 새로운 것도 협찬해 주셨나요? 원두. 원두 받아가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한국 말렌카에서 레드 허니 레몬 허니 너겟 제품이고요. 이게 인기가 많죠. 이게.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샐러드 팜에서 이렇게 앙증맞게 그 컵과일 믹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사, 협찬사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나가실 때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희 한 2시간 이내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첫 번째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어디 가셨죠? 근데 왜 안 계시지? 네, 화려하게 들어오시려고 저쪽에서 기다렸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에서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프랜차이즈 정보화 시스템 연구소 구미자라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뒤에까지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육성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소리를 너무 세게 나면은 끝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톤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 내용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랜차이즈 지도입니다. 제 양력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실무자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미스터리 쇼핑과 그 다음에 강사 역할을 조금씩 했었고요. 그 뒤에 창업을 해서 주로 프랜차이즈
IT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들려드리면은 제가 이제 본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때 매장 수가 한 1000개 정도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IT 팀장이었거든요. 그 많은 매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궁금해서 영업팀에 딱 가봤더니 그걸 전부 다 엑셀이나 이제 서류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시 이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IT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그 매장 이제 점검 같은 걸 하는데 매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사에서 매장 리스트를 받잖아요. 근데 한 매장을 갔는데 그 매장이 폐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사 담당자는 그 매장이 폐점된지도 모르고 저한테 리스트를 준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 브랜드가 나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본사 내부에서 뭔가 부서 간에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겠죠. 예,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매장을 프랜차이즈화 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뭐 알아봤는데, 이제 교육을 듣고 하다 보면은 그 강의 내용이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좀 잡히지 않아서 약간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IT 하면서 좀 이렇게 다이아그램 그리고 한 거 있는데,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해서 보여드렸더니,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좀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조금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는 뭔가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하나랑, 키워드 하나랑,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비록 이제 슈퍼바이저나, 뭐 점포 개발자 이런 실무 출신은 아니지만은, IT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바라봤을 때 이것이 그 실무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나무가 아닙니다. 예, 숲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있고 나무를 보면 숲을 볼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이 나무를 볼 수 있는 단계라면은 프랜차이즈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단계까지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오늘 제가 아니고 제 뒤에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해주실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숲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실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이겠지만은, 이런 디테일한 실무만 쫓아가다 보면은 전체 그림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쭉 위에서 보면은, 나무가 이쪽에 있고 중간에 강이 흐르고 이런 전체 그림이 보이겠죠. 오늘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게 이건데, 이 상태에서 또 단점은 디테일함이 이제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강의 주제로 잡은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은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지도를 보고, 여기는 지형상 주거지역이 맞겠다. 여기는 지형상 상업지역이 맞겠다. 뭐 문화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구 유동이 이러니까 도로는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이런 게 계획이 된 다음에 뭐 아파트를 짓던 뭐 상가 건물을 짓던 그렇게 하겠죠. 예.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관련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 실무자분들 좀 많이 모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네. 이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앞에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때 나는 이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물류, 구체적으로 조금 더. 뭔가 물류를 좀 체계적으로 배송해 준 시스템이 있을 경우 그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예. 그 뒤에 있는 부분 한번.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불만을 처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예. 시스템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붙는다면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모범 작전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이요. 그렇죠. 네. 그 맞은편에 있는 부분이요. 예, 예. 가맹점의 그 판매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품목, 그렇지 않은 품목을 분석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예, 예. 있는 거에 따라서 예, 예. 매출 분석을 통해서 뭐 잘 나가는 품목은 계속 유지시키고 안 그러면 뭐 퇴출시킨다든지 그런 시스템. 예.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 프랜차이즈는 뭔가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즉 여러분이 시스템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는 뭔가 이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흐름 및 과정, 처리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이 있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규칙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뭐 규칙 같은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문서화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보고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렇죠? 점포 개발 시스템, 매장 운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성원 능력이 뛰어난 것과 시스템이 있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나갔는데 회사가 그래도 잘 돌아간다. 씁쓸하죠. 예. 근데 내가 아파서 못 나갔는데 회사 업무가 마무리되고 내가 이틀 빠졌더니 회사가 안 돌아간다. 예. 그리고 이제 딱 회사 나갔더니 사장님이 네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랐구나. 미안하다. 속으로 아싸를 이제 외치죠. 예. 연봉 이상 되겠죠? 근데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합니다. 암묵적인 눈치로 서로 손발을 맞추고 있고 전체 그림이 특정 소수의 머릿속에만 있다면은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구성원 능력이 뛰어난 거지 시스템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죠. 시스템이 있다면은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서화가 다 되어 있어야겠죠.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능력 있는 그 직원이 나가버리면은 그 노고가 그냥 그대로 통째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예. 이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죠.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냐. 그쵸?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시스템 구축 정리하고 앉아있냐. 사실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뭐 도움을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디테일한 업무만 봐서 널려 있죠. 그냥 실무들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다이아그램으로 보여드릴 프랜차이즈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 계실 테고 아까 보니까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오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약간 좀 싱겁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좀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아까 전에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통 있는 시스템은 이런 거라 그랬죠. 근데 저는 조금 쉽게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간단해서 좀 실망하셨나요? 예. 원래 간단하고 쉬운 게 좋은 겁니다. 여기 X축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요거는 유통 라인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유입되고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물류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요 X축이 유통 라인이고 Y축은 매장 이제 생성부터 소멸까지 그 다음에 이 Z축은 본사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요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좀 더 쉽게 들어오죠. 예. 한번 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X, Y, Z 이런 걸로 하니까 좀 IT 하는 사람 같나요? 예. 이제 좀 웃어주시네요. 아.
자, 그럼 고객 유입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지도에서 여기입니다. 혹시 뒤쪽에 여기 아랫단 보이나요? 제가 그쪽에 앉아보니까 여기 잘 안 보이던데. 예. 예, 예. 우선 고객 유입 채널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온라인 쪽 채널인데, TV, 라디오 같은 전통적인 채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인기 있는 페이스북 같은 SNS 채널 있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나 블로그로 고객 유입하는 이제 포털 있고, 그 다음에 O2O, 그 다음에 무료, 여러분 앱 같은 거 무료 설치하면 거기 광고 같은 거 뜨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시진 않을 테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고객을 더 유입할 거냐, 이쪽은 전문적인 마케팅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낫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그쪽 방에 조금 아닙니다. 예. 이 중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죠? 돈 안 들이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 정도는 돈 안 들이고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냐를 말씀드리면은 그때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 효과를 좀 보려면은 전문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대행사에 맡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채널이 다양한데 어떤 채널로 이제 고객을 유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채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가 어디서 튀어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채널을 다양하게 해도 관심 가질 만한 게 없으면 고객은 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사업가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콘텐츠라고 그러더라고요. 즉 자기 같은 사업자들이 이 마케팅 대행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생성해 주는 것으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근데 본사에서 그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네한테 맡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사에서 이 고객을 유입할 때 어느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무게중심이 잡혔죠.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를 생성해서 주거나 그게 능력이 안 될 때는 대행업체한테 그 소스라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지가 됐던 동영상이 됐던 아니면 뭐 음원 같은 게 됐던 그런 이제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오프라인 채널인데 최근 이제 온라인 채널이 각광받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프라인도 나름대로 진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광판 같은 경우 보면은 예전에 역사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는 액정 같은 거에다가 액자에다가 포스터 붙여서 기둥이나 벽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놨었죠. 요즘은 그게 아니고 모니터를 수십 대 쫙 붙여놓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가 한 번에 착 하고 바뀝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눈길이 딱 가겠죠. 결국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어떤 콘텐츠를 뿌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고객을 유입할 뭔가 그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콘텐츠에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뿌려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은 뭐냐? 그럼 결국 가는 거는 프로모션이죠.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정리한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럼 프로모션을 왜 하느냐? 당장의 매출보다는 장기적인 홍보를 할 거냐? 아니면 시기에 편성해서 매출을 올릴 거냐? 뭐 하락한 매출을 펌프질해서 끌어올릴 거냐?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당연히 분명히 있어야 될 테고, 그럼 언제 할 거냐? 뭐 계절 휴가, 그 다음에 방학 이런 시즌 때 할 거냐? 아니면은 월드컵이나 이번에 평창올림픽 있죠? 이런 시즌에 맞춰서 편성할 거냐? 그 다음에 어느 매장을 대상으로 할 거냐? 전 매장이냐? 뭐 오픈한 매장이냐? 매출 하락한 매장이냐? 그 다음에 대상 고객은 누구로 할 것이냐? 뭐 모든 고객이냐? 쿠폰 소지자한테 할 것이냐? 예비 고객이냐? 뭐 신규 고객이냐?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데 압축하면 딱 두 개입니다. 뭘 더 줄 거냐? 아니면 깎아줄 거냐? 그렇죠? 결국은 딱 두 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중점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걸 그러면 본사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하면은 하다못해 매장에 포스터라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장에 포스터가 배달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포스터를 또 제작해야 되니까 그 앞쪽 어느 시기가 나와야 되고,
그럼 그걸 위해서도 기획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나오겠죠. 언제쯤부터 저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있는 거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몇 번 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인 그림이 아마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프로모션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 직원이 내년도에 가서 자기 머리에 있는 걸로 그냥 한다?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죠. 그냥 그거는 그 구성원 능력이 뛰어난 거라고.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프랜차이즈에서 이쪽에 대해서 시스템을 잡으시려면은 연간 계획하고 예산 정도는 잡아놔야 됩니다. 예. 근데 연간 계획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기 보면은 1년 정도 사실 프로모션 진행해 보면은 언제쯤 프로모션 진행이 되고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회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럼 2018년도 프로모션을 위해서 캘린더에 이때쯤이면은 이걸 위해서 회의가 들어가야 된다가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계화가 되어 있는 본사라면. 자, 되어 있는데 자신있게 손 드시면 됩니다. 예,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그게 지금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구성원 능력 뛰어난 걸로 그냥 회사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빠져나가면은 그 노하우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도 1년 정도 저거를 해보시면은 이런 프로모션 해보니까 뭐 고객한테 하다못해 뭐 판촉물 같은 거 나눠주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때 거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정도겠죠. 이 경험 노하우가 체계화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운영 쪽을 보는데 전체 지도에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 제가 설명드린 이 시스템 부분 있죠. 예. 이거를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장 운영 시스템을 한번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요. 이 매장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회사의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쭉 그냥 나열식으로 돼 있으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보면은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죠? 자, 우선 아까 전에 고객 유입을 통해서 고객이 매장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 동선이 당연히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고객 동선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주방 동선이 이제 기준이 될 테고, 위쪽은 매장 운영에 대한 카테고리고 저 아래쪽은 매장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 동선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매장에 이제 고객이 왔으면은 맞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객단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객단가가 좀 높은 곳이라면 고객이 딱 왔습니다. 그러면 카운터에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일행분 몇 분이시죠?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묻죠. 객단가가 좀 낮은 곳이라면 그냥 내가 왔다는 거를 인지만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내. 자, 고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이쪽 자리 마음에 드십니까? 다른 자리로 바꿔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안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객단가가 좀 낮은 곳이라면 그냥 제가 가서 앉으면 되죠. 예. 여러분들이 김밥 하나 먹으러 가는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쪽인데, 이게 여기서 좀 약간 갈리는데, 고객이 주문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주방에 토스만 하면 다냐? 아닙니다. 여기서 매출에 조금 좌우되는 게 있는데, 뭔가 이제 이벤트나 아니면 신규 메뉴 출시해서 뭐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붙여놨으니까 고객이 알아서 주문하게 놔둘 것이냐?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고, 좀 더 능동적이라면은 주문할 때 저 이거 먹을게요 그러면은 주문 받는 직원이 이번에 신메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신메뉴이기 때문에 좀 할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나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매출에 좀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매장 점검할 때 저게 점검하는 항목에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통해서 음식이 나오면은
제공이 되게 되겠죠. 객단가가 높은 곳이라면은 고객 대화하는데 객단가가 높은 곳은 호텔, 레스토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이 대화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고객님 대화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객단가가 낮은 곳이면은 그냥 친절하게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려 이쪽에서 차이가 나는데 고객이 음식을 먹는 동안 이제 빈 접시를 치워준다든지 추가 메뉴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거는 음식 먹는데 이렇게 지금 빈 접시 같은 거 널려 있잖아요. 저 여기 지금 빈 접시 좀 치워주세요. 이때 해주느냐 아니면은 직원이 보고 있다가 빈 접시 쌓이면 가서 얼른 잽싸게 치워주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먹은 메뉴랑 금액 확인해주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카드 받아서 띡 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금 고객 동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뒤쪽에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동선 쪽 이제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혹시 파운더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많이 보셨네요. 예. 미국의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거를 다룬 영화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창업을 한 두 형제가 주방 직원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 모아서 바닥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어놓고 쭉 배치한 다음에 너는 여기서 고기만 구워, 너는 여기서 빵에다가 고기 올리고, 너는 여기서 피클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배치를 바꿔가면서 시간을 재요. 그래서 최적 시간이 딱 나오는 거를 찾아낸 다음에 그 배치를 그대로 주방 설계에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매장 영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죠? 평상시에는 이게 중요한지 나타나지 않는데 주문이 밀리는 피크타임일 때 빛을 발하죠. 그쵸? 그래서 주방 쪽 동선은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고객 동선하고 주방 동선 설명드렸으니까 위쪽은 자연스럽게 카테고리 나오죠. 고객 응대하고 주방 동선에 있다는 거 나오고 뭐 레시피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쪽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 이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매장에서 위생 문제 때문에 적발돼서 언론에 노출됐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브랜드 그냥 전체가 다 초토화됩니다. 예. 그래서 위생 쪽에는 매뉴얼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점주가 저거를 이제 잘 안 따른다는 게 문제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점주님은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매장 때문에 점주님이 만약에 위생검열 걸려서 브랜드 전체가 완전히 타격을 입으면 점주님이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위생 쪽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이제 좀 정책이 있더라고요, 본사마다. 그냥 일반적인 위생, 시청 위생검열 수준으로 하느냐, 그거보다 더 강화하느냐, 좀 정책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료관리 카테고리는 이제 뻔하죠. 보관 온도서부터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장 운영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일반적인 매장 경영입니다. 회계, 세무, 재무. 재무 쪽은 매장에서도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 같은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엑셀 같은 거 표 만들어서 나눠주고 한번 스스로 따져보게 하는 거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노무 쪽. 자, 요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서 구조를 잡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메뉴를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쉽게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고객 동선이 굉장히 긴 경우에 해당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좀 만들고 싶어 하는 매장 운영 시스템은 이거보다는 이쪽에 가까울 겁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에서 원가율하고 임대료하고 이런 거는 변동이 안 되죠. 그럼 결국 낮출 수 있는 거는 인건비 하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인건비 오르는 것 때문에 이슈가 많죠. 그러면은 고객 접점을 굉장히 짧게 주는 거죠. 그냥 가서 키오스크로 바로 그냥 주문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거 받아서 가거나 거기서 먹거나 최소한의 배려만 해주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일 경우에는 동선이 짧으니까 당연히 고객 응대도 이슈가 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줄이니까 인사 업무 쪽도 당연히 이슈가 줄어들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매장 운영 시스템은 아마 이런 쪽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와서 이렇게 고객을 응대를 해서
매장이 운영되면은 이 고객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고객 재방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CRM하고 CEM 두 가지인데, CRM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타겟팅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아웃도어 브랜드 그 포인트가 한 2만 점 정도 있었어요. 2만 원으로 사실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10,000원짜리 쿠폰이 하나 딱 저한테 도착하더라고요. 3만 원 정도면은 장갑 같은 액세서리 하나를 살 수 있죠. 근데 갔을 때 제가 장갑만 샀을까요? 추가로 모자를 하나 더 구입했는데, 제가 계산을 하면서 주인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추가 구매를 할 줄 알고 나한테 쿠폰을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노트북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낸 사람 명단을. 이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애매하게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쿠폰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와서 상당수가 추가 구매를 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CRM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고객한테 보낼 건지 타겟팅인데, 이 CRM에 대해서 공유 FC 포럼에서 강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마침 저기 터칭 관계자분 오셨는데 그때 그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타겟팅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매장에서 점주님들이 타겟팅을 하느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사 그 차원에서 만약에 CRM을 할 때는 마케팅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타겟팅을 할 텐데, 점주님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전체 쭉 찍어서 그냥 문자 휙.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장 운영 시스템에서 매뉴얼을 만들 때 점주님한테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켜 주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CM인데 요거는 CRM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요 고객 동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 이유가 이 CM 때문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하는데, CRM으로 이제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고 하더라도 다시 오는 고객은 여기서 좋은 경험을 한 고객이 결국 다시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별로였다. 그러면은 CRM으로 보내도 다시 안 옵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각 접점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매장 운영 시스템을 짜야겠죠. 그쵸? 근데 그것도 객단가에 맞춰서. 고객은 가격 대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응대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운영 시스템을 만든 거를 점주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점주님들이 오픈할 당시에 오픈 교육 한 번은 받으시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근데 그 이후로 사실 교육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픈할 당시에 열심히 교육해드려도 다 까먹고 그냥 자기 맘대로 매장 운영합니다. 근데 본사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어렵죠. 사실상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점주 교육 그 이후로는 슈퍼바이저가 가서 구두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 같은데 점주님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만들어서 동영상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가 있는데, 특히 지금 미용 쪽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그 헤어 디자인 같은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그거를 교육해 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점주님들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미용이 많고, 외식 같은 경우도 신메뉴가 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쪽을 좀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유지할까? 이것도 같은 결국은 슈퍼바이징이죠. 예. 어떻게 유지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관계자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는데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은 슈퍼바이저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예. 근데 저는 거꾸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슈퍼바이저이 바로 그 시스템이라고. 예. 이 매장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매장 운영 끝났고 이제 유통 라인에서 이제 마지막 물류 공급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 파트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통과 물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 분. 1년 전에 제가 했던 강의 듣고 오신 분, 보고 오신 분은 말하지 말고요. 예. 유통과 물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 분. 경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예. 없으신가요? 예. 제 실수입니다. 경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게 유통이고, 유통은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상거래하고 물류입니다. 상거래는 판매가 주된 업무고, 소매업, 도매업이 해당되고, 물류는 운송, 보관, 하용, 포장에 주된 업무이고, 운송업, 창고업이 주된 업무죠.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에서 물류 시스템 하면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판매가 주된 거니까 매장은 여기에 해당될 테고 본사는 걸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요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두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는 물류 공급 벤더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물류 공급 벤더만 잘 선택하면은 그냥 매장에서 벤더 쪽으로 바로 발송을 하고 벤더에서도 바로 출고를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본사에서 별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메뉴만 열심히 개발하면 돼요. 그리고 이 벤더 쪽에서 보내주는 정보만 받아서 분석하면 되죠.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상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사에서 수주를 다 받고 그거를 벤더 쪽으로 토스해 주는 경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배송은 벤더에서 해주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예, 한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본사 입장에서 속 편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이탈을 막으려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본사에서 수주 받으면 이탈률이 좀 떨어지나요? 물류 업체를 가격을 직접 상담하는 거고요. 예, 예. 이탈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다른 분 한번. 수익의 자본을 우선 본사에서 가질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백마진 받잖아요. 예. 흐름이 매출 흐름이 처음에 그쪽으로 시작되니까 매출은 여기 포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간단합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매장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장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매장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요즘 앱 같은 거 많이 개발하죠. 그래서 점주님 이제 휴대폰에 설치하게 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본사하고 매장하고 점주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채널하고 저하고 이원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물류는 이쪽으로 하고 공지 내용은 이쪽으로 보고 그렇게 되니까 이걸 하나로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그 주문을 이쪽에서 받고 다시 토스해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 매장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본사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벤더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이유에서도 본사에서 수주를 받는 쪽으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매장 수가 좀 진행됐을 때 얘기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듀얼인데 본사 자체에서 뭔가 이제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요. 그때는 본사에서 생산하는 거는 본사 나름대로 출고를 해주고 벤더 쪽에서는 벤더 쪽으로 가는데 이 듀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서도 이런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생산은 본사에서 하더라도 물류센터는 그냥 차라리 3자 물류를 이용하거나 해서 일원화 시켜주는 게 그게 좀 바람직합니다. 예. 근데 나는 그래도 굳이 통합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본사가 물류센터를 다 운영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메이저급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저기 미스터 피자 오셨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이시죠? 미스터 피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물류센터를 직접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메이저급 브랜드는 보통 이게 물류센터를 다 자회사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받아가지고 직접 배송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단계에서 좀 많이 듣는 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파트에 계신 분은 요즘 누가 물류를 직접 하느냐, 벤더가 다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핵심 품목은 본사가 생산해야지 누가 요즘 그렇게 하느냐, 꼭 누가 요즘 이렇게 이제 말이 듣는데, 여기서 제가 어록 하나를 빌리겠습니다. 여기 공유FC 포럼에서 어떤 분이 강의할 때 하신 말씀인데, 정답은 없다, 판단만 있을 뿐이다. 예, 어느 분이 하신지는 말씀 안 드리고 저는 묻어가겠습니다. 예. 그 본사 정책에 따라서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 어느 게 옳고 그름이다 그건 없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하다 보면은 요즘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이제 글이 이제 흐름도인데, 그 당시 이제 ERP 시스템하고 실무하고 이제 그런 것, 그 IT 시스템하고 좀 접목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좀 꼬여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이제 본사 정책, 물리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하면 좋은지 한번 할 때 간단하게라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 라인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개발 쪽입니다. 이제 매장 생성부터 소멸까지. 예. 이것도 앞쪽에 이제 설명드린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점포 개발 그 흐름은 좀 이렇게 되죠. 여기 이 중에서 뭐 점포 개발 주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흐름은 간단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고 상권 조사를 해서 점포 확정을 하면은 임대 및 가맹 계약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겠죠. 이제 실측을 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 들어가고, 그동안 이제 초도물류 세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그동안 점주는 놀고 있느냐, 이제 본사 들어가서 이제 기술 교육 같은 거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매장에 이제 직원이 필요할 테니까 이제 구인 광고 같은 거 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장이 오픈하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실무는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점포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점포 개발 전문가한테 들으시는 게 더 낫고, 이거를 어떻게 체계화 시킬 거냐, 시스템화 할 거냐, 저는 이쪽을 무게를 두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상담 같은 경우 보면은, 본사 그냥 여기 매장 가맹점 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 다 받아줄 거냐, 아니면은 뭔가 본사 정책에 의해서 나름대로 필터링을 할 거냐. 본사 정책에 있겠죠. 그 피자 알볼로는 어떤 정책이죠? 나이 제한까지 있나요? 예, 예. 예. 저랑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혹시 저게 있나요? 입지적인 것만 제안을 드렸습니다. 입지만요.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간 아니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직접 운영 가능한 부분까지는 예. 공식적인 걸로 이제 판단을 드리고, 예, 예. 공식적인 건 입지적인 부분만. 혹시 지금 나온 거 말고 혹시 다른 정책 같은 거 있는데 있나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마다 그 상담에 대해서 이제 누구만 이제 점주로 모실 거냐, 이게 정책 같은 게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조사한 다음에 점포 확정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도 좀 본사마다 좀 정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제가 들어본 거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점주님이 오픈하고 싶은 그곳을 직접 찍어서 와라. 이렇게 해서 점주님이 한데 거기 그냥 해준 데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그냥 뒷만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경우죠. 당신이 선택한 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본사 차원에서 또 한번 2중, 3중 점검을 한 다음에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포 확정에 대해서도 본사 나름대로 정책이 좀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정보공개서를 뭐 언제 배포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둔다면 이런 법적인 거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설명해서 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이제 많이 터지는 구간이 저 빨간색 부분. 예. 프랜차이즈 초창기에는 한두 명에서 사실 이거를 다 하기 때문에 본인 머리만 복잡할 뻔이지 이제 손발 맞추다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가맹점수가 점점 늘어나서 이게 점점 부서가 세밀하게 나눠지죠. 다 따로따로 부서가 다 나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고 많이 터지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본사 그 직원들 능력으로만 하면은 그냥 각자 이거 내 업무니까 그냥 수첩에 적어서 이것만 하면 돼. 이제 그러다가 사고 많이 터집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이런 거겠죠. 예. 자, 이건 그냥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이제 만든 건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사고 꽤 터지더군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각각 이제 디테일하게 막 과정이 있는데, 그건 오픈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라도 펑크 나면은 그거 밀리죠.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 이제 쌍시옷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분위기 이제 험악하게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맞춰서 전 직원이 공유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ERP 시스템 입력하는 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선에서는 이런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을 직원들끼리 암묵적인 눈치로 그냥 손발 맞춰서 하느냐, 앞쪽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그냥 구성원 능력이 뛰어난 거지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적어도 시스템이 있으려면은 체크리스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전체적인 마스터 체크리스트를 공유해야지 사고가 안 터지는데, 그냥 자기 업무 맡은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하면은 결국 손발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장 오픈에 대한 전체 마스터 체크리스트 있고, 그거 공유해서 자기 해당되면 체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하기도 바빠 주겠다 그러면은, 요즘 네이버 캘린더 같은 거 다 공유할 수 있죠. 그냥 거기다가 누구는 언제까지 요거 마무리되고 언제까지 마무리되고 그것만 찝어서 공유해줘도 최소한 그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각자 자기 하던 습관대로 하다가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전문 툴을 쓰면 좋은데, 저거는 사실 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저거는 주로 이제 마케팅 업체나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쓰기는 힘듭니다. 가장 좋은 거는 체크리스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런 서류를 쭉 정리를 해야 되겠죠.